아이가 울면 끝입니다. 신생아를 품에 안고 두만강을 건넌 엄마의 목숨 건 탈출기. 아이가 울면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북한 국경을 넘는 이들이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생후 열흘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그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 조사관들조차 경악했던 사상 최연소 탈북자의 탄생. 오늘은 그 불가능한 탈출의 기록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겨울 함경북도의 한 작은 마을. 28살 여성 윤지연 가명 선희는 좁은 방 한 구석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년 전 탄광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니는 배급이 끊긴 지 오래된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근신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뭘 먹여야 하나? 선희의 머릿속은 온통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옥수수를 팔아 근근히 연명하던 그녀였지만 최근 몇 달간 단속이 심해지면서 장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배를 움켜쥐고 산을 넘어 중국 쪽 브로커를 만나러 다녔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임신부는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선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어린 시절 배고픔에 시달렸고 학교 대신 산에서 나무를 뜯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삶을 또다시 자식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12월의 어느 추운 밤, 선희는 진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조산원도 의사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뜨거운 물과 낡은 수건을 준비했고 그렇게 아이는 세상에 나왔습니다. 작고 연약한 울음소리.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선희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다른 삶을 살게 해주겠어. 출산 후 사흘째 되던 날 선희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 데리고 넘어가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쳤구나. 갓난애를 데리고 어떻게 강을 건너? 넌 죽고 애도 죽어. 그냥 여기서 살아.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요? 배급은 없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이 애가 굶어 죽는 걸 지켜보라고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아이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일주일 후 선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아이는 너무나 약했지만 기회는 지금뿐이었습니다. 겨울철 국경 경비가 가장 허술한 시기, 군인들이 술을 마시고 초소에서 불을 피우는 시간대를 노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장마당에서 알게 된 브로커에게 몰래 연락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도 데리고 가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신이 있으신 겁니까? 애 울음소리 한 번이면 다 끝이에요. 알아요. 그래도 가야 해요. 알았어요. 대신 절대 책임 못 져요. 애가 울면 그 자리에서 당신이 처리해야 해요. 못하겠으면 지금 포기하세요. 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울면 모두의 생명을 위해 그 울음을 멈춰야 한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선희는 시어머니와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옥수수로 만든 죽 한 그릇.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연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아. 그런데 정말 그 애를 데리고 갈 거니?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아이 없이 혼자 살 수 없어요. 이 애가 제 전부예요. 시어머니는 방 한 구석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아이를 싸. 그리고 이건 그녀는 작은 병을 건넸습니다. 아페니아. 중국에서 넘어온 거. 조금만 먹이면 애가 깊이 잠들어. 만약 정말 어쩔 수 없으면 선희는 그 병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재우는 약이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아이를 고통 없이 보내기 위한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어머니, 살아라. 꼭 살아서 그 애 잘 키워.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집안 재산은 내가 지내줘. 여기선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그날 밤 선희는 아이에게 마지막 젖을 물렸습니다. 아이는 작은 입으로 열심히 빨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선희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 해. 그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야. 새벽 2시 브로커가 약속된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선희는 아이를 가슴에 꼭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브로커는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나 따라와요. 말 없이 소리 없이. 알겠죠? 산길을 2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12월의 추위는 뼈를 애는 듯했고 선희의 몸은 아직 산후조리도 안 된 상태라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기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얼마나 깊나요? 브로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른 허리춤. 물살은 세지 않아요. 하지만 차가워요. 얼음장 같아요. 애가 그걸 견딜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선희는 아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생명. 견딜 거예요. 이 애는 강해요.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으시죠. 드디어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 이곳을 넘으면 중국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진짜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강변에는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들은 선희의 품에 안긴 아이를 보고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애를 데리고 온다고? 저러다 다 죽겠네. 선희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무시했습니다. 브로커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3시 30분. 초소 교대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정확히 20분간 창구가 열려요. 그 안에 건너야 해요. 못 건너면 다음 기회는 없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브로커가 선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이가 울면 모두 죽어요. 알죠? 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시어머니가 준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아이의 입에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는 쓴맛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곧 아이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요. 브로커의 신호에 따라 일행은 조심스럽게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예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아이를 가슴 위로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물이 아이에게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의 폭은 약 150m. 평소 같으면 금방 건널거리지만 지금은 한 발 한 발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물은 점점 깊어졌고 어느새 선희의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추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어졌고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서는 안 됐습니다. 절대로. 그때였습니다. 앞서가던 한 남자가 미끄러지면서 큰 물소리를 냈습니다. 이 새끼야. 브로커가 작은 소리로 욕했습니다. 순간 강 건너편 초소에서
불빛이 이쪽을 향했습니다. 손전등. 군인들이 뭔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엎드려. 브로커의 명령에 모두가 물속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선희도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지만 아이만큼은 물 위로 들어올린 채였습니다. 차디찬 강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수면을 훑었습니다. 강 한가운데 살얼음 사이로 머리만 내민 채 숨을 죽인 사람들. 조금만 움직여도 발각될 상황. 그 순간 선희의 품속에서 아이가 움찔했습니다. 약기운이 깨어나는 걸까? 아이의 작은 입이 벌어지려는 순간 선희는 재빨리 손바닥으로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제발, 제발. 머릿속으로 수천 번 기도했습니다. 아이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숨이 막혀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희는 손을 조금 느슨하게 했습니다. 아이가 작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초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초소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물고기 뛰는 소리 아니가? 그런가? 추워 죽겠네. 들어가자. 손전등 불빛이 꺼졌습니다. 계속 가요. 빨리. 일행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산후 회복도 안 된 몸으로 이 추운 물속에서 아이를 머리 위로 들고 걷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한쪽 발을 디딜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어지럽고 메스꺼웠습니다.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성. 내가 잡아줄게요. 버텨요. 그 여성의 도움으로 선희는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드디어 물이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종아리, 발목. 그리고 마침내 육지. 중국 땅이었습니다. 선희는 강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젖은 옷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한 일은 품속의 아이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한 호흡. 피부는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졌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선희는 아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를 내서는 안 됐습니다. 아직 안전한 곳이 아니었으니까. 울 시간 없어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일행은 강변을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리 준비된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선희를 도와줬던 여성이 말했습니다. 대단해요. 저런 아기를 데리고. 정말 대단해요. 선희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중국 동북부의 한 안가. 그곳에서 한국행 브로커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선희는 젖은 옷을 벗고 아이를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체온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선희는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데웠습니다. 피부와 피부를 맞대고 따뜻한 숨을 불어넣고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엄마가 꼭 지킬게. 중국의 안가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였습니다. 조선족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탈북자들을 일시적으로 숨겨주는 곳이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선희와 아이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 애를 어떡해. 빨리 들어와요. 얼어 죽겠네. 따뜻한 방에 들어가자 선희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아이를 내려놓으려 했지만 팔이 굳어서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꽉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을 좀 풀어봐요.
내가 애를 받을게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애. 약 먹였어요? 네, 얼마나? 몇 방울. 안 울게 하려고. 아주머니가 아이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호흡이 약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안 돼요. 선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신고되면 끝이에요. 알아요. 그래도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지켜봐야겠네요. 내가 아는 의사 불러볼게요. 조선족인데 돈 주면 조용히 해줄 거예요. 1시간 후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간단한 진찰 후 그는 말했습니다. 저체온증이 심해요. 그리고 탈수. 이 정도면 보통 못 살아요. 그런데 이 애는 운이 좋네요. 생명력이 강해요. 의사는 링거를 놓고 따뜻한 담요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24시간 지켜봐야 해요. 체온이 안 오르면 위험해요. 그날 밤 선희는 아이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체온을 확인하고 호흡을 세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새벽 무렵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작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선희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우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 그래, 울어. 이제는 마음껏 울어도 돼. 여기는 안전해. 선희는 아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이는 약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빨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일주일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공안의 단속이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에 이동해야 했고 또다시 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목적지는 중국 남부의 한 도시. 그곳에서 한국행 브로커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브로커는 40대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여권 준비하는데 일주일 걸려요. 당신과 아이 둘 다. 돈은 총 3천만 원. 3천만 원이요? 그렇게 많이요? 애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요.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싼 거예요. 선희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국 가서 일해서 갚을게요.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안 갚는 사람도 많아요. 꼭 갚을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브로커는 한참을 선희와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한국 가면 5년 안에 갚아요. 약속하세요. 약속할게요. 꼭 갚을게요. 위조 여권이 나왔습니다. 선희는 중국인 산모로 아이는 그녀의 친자식으로 등록됐습니다. 비행기는 제3국을 경유해서 인천으로 가는 노선이었습니다. 공항에서의 긴장감은 강을 건널 때만큼이나 강렬했습니다. 만약 위조 여권이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중국 감옥 그리고 북송. 괜찮아 보여요.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브로커의 조언대로 선희는 평범한 산모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유모차를 끌고 자연스럽게 출국 심사대로 갔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선희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아기 몇 개월이에요? 한 달이요. 이렇게 어린애를 데리고 여행을 힘들겠네요. 친정에 가야 해서요. 심사관이 여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 그 순간 선희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 비행기는 제 시간에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의 땅, 인천공항 입국장. 선희는 미리 연락받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파견된 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괜찮아요. 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희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고 있었기에 울 수도 없었습니다. 보호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국정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름이
윤지연입니다. 출신은 함경북도 회령입니다. 언제 북한을 떠났나요? 12월 15일입니다. 동방 가족은 선희가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이해만. 조사관이 아이의 출생 증명서를 확인했습니다. 물론 위조된 것이었지만 거기에 적힌 출생일은 진실이었습니다. 생후 열흘. 조사관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이 아이를 생후 열흘에 데리고 국경을 넘었다는 겁니까? 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선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야 제가 사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조사관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재확인한 후 그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연소 탈북자로 기록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3개월간의 조사와 교육을 마친 후 선희와 아이는 정착금을 받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자동문, 신호등, 편의점, 지하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 선희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거지를 하고 홀서빙을 하고 밤에는 아이를 돌봤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배고파하지 않았고 따뜻한 집이 있었고 병원에 갈 수 있었으니까. 2년 후 선희는 중국 브로커에게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조금씩. 그리고 5년이 지난 후 마침내 빚을 다 갚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한글을 배우고 태권도를 하고 평범한 한국 아이처럼 자랐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7살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꿈은 경찰관이라고 합니다. 왜 경찰관이 되고 싶어? 선희가 물으면 아이는 대답합니다. 나쁜 사람들 잡고 싶어요.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아이는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선희가 조금씩 이야기해줬습니다. 생후 열흘에 국경을 넘었다는 것, 그 추운 강을 건넜다는 것, 엄마가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했는지. 엄마 그때 무서웠어요. 응, 무서웠어. 그런데 왜 나를 데리고 왔어요? 선희는 아이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없이는 살 수 없었으니까. 너는 엄마의 전부야. 그리고 너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곳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어.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나 열심히 살게요.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그 많은 불빛들, 그 자유로운 삶들. 7년 전 그 추운 겨울밤 두만강을 건널 때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물속에서 한 발 한 발 나아갔던 그 순간들. 잘했어, 지연아.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생명을 주었고 자유를 주었고 미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숨보다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선희는 일터로 나갑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돌아오면 아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웃는 얼굴이, 그 따뜻한 포옹이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니까. 북한에서 탈출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각자에게는 목숨을 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희의 이야기는 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하고 희망은 절망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생후 열흘의 신생아와 함께 국경을 넘은 이 모녀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탈북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 모성의 힘,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의 기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자유를 꿈꾸며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기를, 그들도 결국 안전한 곳에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선희와 그 아이는 지금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이웃으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평범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눠야 할 이야기입니다. 잊혀져서는 안 될 기록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